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유 어제도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뭐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오늘도 참 몸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병원에 좀 들렸다가 좀 쉬었다 사무실에 왔더니 벌써 시간이 10시 자정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좀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좀 비실비실 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감기가 거의 좀 나가려고 하니까 그 감기가 저한테로 온 건지, 아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리다 보니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는 것 같네요. 예, 바라고요. 목이 좀 잠겨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여전히 네,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뜨거운 상승세 속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미국 시장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특히 IT 반도체 섹터와 테슬라의 반등 속에서 뭐 시장 무난하게 잘 마감이 되었는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뭐 지수로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지금 1월달 그러니까 1월달 시작하면서 음봉이 그러니까 양봉이 도대체 몇 개냐? 예? 1월 11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한 번, 그 다음 1월 26일 날 한 번. 음봉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이 연속됐다라고 보여주고 반도체 섹터도 그나마 미국 따라서 한 3거래일 연속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코스닥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다가 역사적 신고가를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라기보다도 최근 근래 신고가를 찍어 놓고 근래 신고가를 찍어 놓고 강하게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모로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반도체 종목군들 반도체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도체 종목군들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조정을 세게 훨씬 강하게 받은 점도 일부분 있겠지만은 최근에 정부의 약간의 제가 볼 때는 헛발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상한 정책을 자꾸 펴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오히려 부작용들이 저는 일어나는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어제와 오늘의 시장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어제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오늘도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제까지는 뭐 충분히 시장 할만하다 느끼긴 했는데 와우 오늘은 정말 저도 한 종목 빡세게 좀 물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만만치 않은 1월의 시장인데 내일이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되는 거죠. 1월의 마지막 거래일 월봉이 마감이 되고 2월달 또한 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설 명절이 있고 에코프로 P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야 될 구간을 계산을 해본다면 맥시멈 5% 잡고 5% 그리고 5%가 지수에 빠져버리면요 개별 종목은 한 마이너스 한 10% 넘게 뭐 10% 많으면 15%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고 뭐 시장 전략을 짜본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은 뭐 조금 매수를 뒤로 밀어가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억 기준이다 뭐 1000 기준이다 내가 매수를 계획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첫 방은 과거 같으면은 뭐 한 30% 들어가들 것을 뭐 15%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에 사고자 하는 물량에 뭐 기존의 생각이 한 30% 들어갈 거면 한 15% 정도만 넣어 놓고 좀 더 밀리면은 뭐 그때 가서 원래 생각했던 비중으로 30%를 들어가고 다시 30% 들어가고 나머지
25% 들어가서 뭐 100%를 채워가지고 물리더라도 승부를 보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증시 약간 중구난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쏠림 현상과 저 PBR 노이즈로 인한 수급 분산의 고퍼주, 그러니까 고 PBR이죠. 잘못 썼는데 고 PBR주 급락 흐름. 그래도 저는 우린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저 PBR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성장주들 뭐 좋은 종목군들 막 떨어지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뭐 떨어지는 구간에 살 수는 있겠죠. 너무 많이 과하게 오르지만 않았다면 살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저 PBR 종목군들이 지금 막 올라가니까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까지 연 이틀 오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의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2월 중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의 수급 분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관 쪽에서 자꾸 코스닥의 고 PBR 종목군들을 그냥 묻지마로 패버리고 이상한 매매 전략을 가지고 코스피 종목군들을 사들어가는 모습이 어제 오늘 아주 강렬하게 포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개인들 코스피에 7천억 내다 던지고 기관 외인 합세 7천억을 샀었죠. 다 이러한 이 금융주, 그다음 보험주, 그다음에 일부 막 이 저 PBR 관련된 종목을 샀는데요. 사실 금융, 증권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보통 배당 락이 연말에 있는데 이번에는 이들 종목군들이 배당 락 1을 옮겼습니다. 3월로. 그러다 보니까 배당 투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12월 달에 가야 될 종목군들이 배당 이슈가 3월로 바뀌다 보니까 배당 락이 길이 바뀌었고 이런 부분도 한 부분 일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장중 한때 하락 종목 수천 100개가 넘는 코스닥 흐름이었고 마이너스 한 1% 정도 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종가에 소폭 돌려주면서 뭐 하락은 했지만은 상당히 많이 돌리긴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전히 좀 시장 하루 종일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장막판에만 좀 돌린 모습이었죠. 자, 원달러 환율은 뭐 무난한 상태고 최근에 외국인 선물 매도 굉장히 큰 규모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미국 증시는 미 국채 발행 축소에 따른 채권 금리 하락과 더불어 테슬라 반등과 빅테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또 상승 마감하면서 여전히 뜨거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MS, AMD, 구글 등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 사실 오늘 국장이 좋지 못할 이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내 증시, 미 증시 영향에 시가는 뭐 상승 출발했는데 전일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지저분한 흐름을 이어가는 듯하며 최근 연이틀 시장의 난이도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시장의 중심축을 잡아줘야 될 대장주들의 흐름이 특히 산업단의 대장주가 왔다 갔다 하죠. 삼성과 닉스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캠의 경우에는 제가 원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물량은 들고 아직까지는 버팅기고 있습니다. 20만 원 찍어줄지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더 가더라도 아마 확정 매도를 저는 지을 것 같습니다. 뭐 바닥에서 샀던 종목군들이 이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수익률은 다 거진 다 왔죠. 200%가 훨씬 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좀 비싸게 산 게 이제 177%, 180% 정도까지 일단은 수익률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2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그러니까 속도가 순식간에 20만 원이 넘어가면 21만 원 뭐 이렇게 오버슈팅을 슉슉 할 수 있는 구간이라 그런 구간에서 이제 사실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만
저는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자, 그리고 뭐 현기차는 사실 이쪽도 현대차, 기아차도 저 PBR 종목이면서도 정부가 원하는 자사주 매입까지 기아차에서 매입과 소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딱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현기차만 가는 거죠.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안 따라가니까 이게 또 문제고, HLB는 FDA 신약 허가 승인 기대감으로 굉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숏스퀴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수급 블랙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뭐 HLB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HLB 생명과학이 약간 대장주가 바뀐 흐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량주는 지금 급작스런 PBR 타령에 수급이 중구난방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코스닥을 완전 깨버리는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내일 지난 24일 말이 나왔던 저 PBR 관련 증시 부양책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발표 전까지 뭔가 움직임은 있을 것 같은데 막 사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지주사 등이 저평가는 쪼개서 상장시켰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쪼개서 상장시켰으니까 사업회사들이 가는 거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내에 근본적인 이유가 저 PBR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장사들의 쪼개기 상장과 부동산 가치에 의한 거지. 그리고 자사주, 그러니까 일본의 미쓰비시 화학이라든지 뭐 일본 기업들로 보면은 5천억 엔을 자사주를 샀습니다. 5천억 엔을 1년에. 그래서 그 회사의 이 주가 상승폭이 200%가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과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수십조를 했죠.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까지 하는 모습으로 주가 부양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의 흐름이 이제 미국 그 일본 대기업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오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 상장사가 그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부 소수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겠죠. 근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면 10중 8구는 세론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흐름 속에 에코프로 BM의 추가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다른 길을 지금 며칠 동안 가고 있는데, 기관의 코스닥 셀, 코스피 저 PBR 매도 매수로 로직으로 인한 흐름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원래부터 PBR 낮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엉뚱한 정책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 생뚱맞게 이 시점에 이런 이상한 짓을 또 해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이거고, 코스닥 지수는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 전까지 지지부진한 수가 있어 보이고,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저 PBR이 좋다라고 해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장주 쪽을 계속 봐라. 성장하는 사람에서 종목군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한 대 맞을 거, 두 대, 세 대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물려버려 있는 상태라면 버티십시오. 버티고 지수 좀 더 빠지더라도 한 대 더 맞더라도 버티십시오. 시장이 올라갈 때 종목 없으면은 또 수익이 없다고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성장주가 더 빠르게 강하게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이은 하락에 지수가 반등을 할 때도 사실 보면 특정 종목들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는지라 장중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며, 지수의 형 구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비중을 줄인다라는 것보다 매수를 천천히 하는 것, 그리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 지수가 빠지더라도 현재 보는 구간에서 790에서 775포인트 정도로 에서 안정을 저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시간에만 좀 잠깐 볼게요. 시간에만. 오늘 뭐 상승률 상에 보면은 전부 다 뭐 기업 밸류에이션 해서 철강 쪽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들 좀 있었죠. 비대면 진료라든지 전면 데이터 문서화 한다라는 등등 이슈로 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 갤24S의 판매가 굉장히 호조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뭐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였던 거, 그리고 장 막판에 지수의 반등은 반도체 종목에서 좀 나아졌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시간에 나무가 좀 특별하고, 포스뱅크 신규 상장하고 5만 2천까지 갔다가 2만 원까지 빠져버리니까 낙폭과대로 연이틀 시간의 반등을 좀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여지네요. 그 밖에는 그냥 네, 고만고만해서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NKMX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회원님들하고 매매도 했지만서도 딱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주주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이 박살나는 종목군들은 좋은 꼴을 내가 주식하면서 한 번을 본 적이 없다. 예. 대주주 지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당해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어떤 대주주가 회사의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냐 이겁니다. 회사에 주인 없는 회사가 돼버릴 경우에 어떤 누가 이 회사를 열심히 하겠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 과거 이제 국일제지 뭐 어떤 회사도 그랬고 몇몇 있어요. 한 5개 6개 디지털 반대 매매 당해버리면, 이오플로우도 잘 가다가 반대 매매 당해서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반대 매매가 당한 이후에는 대주주의 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제가 볼 때는 의지까지 꺾여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발생한다면은 꼭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밤은 MS의 실적 발표 뭐 등등이 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코멘트에 따라서 또 관련 종목군들 갈릴 것이고, 내일 삼성전자의 이제 본 실적 발표 플러스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막판에 종목군들 올라온 것도 그런 요인일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당연한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지금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 예? 분명히 기자나 뭐 이런 컨콜장에서 질문이 갈 겁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나왔는데 삼성의 XR, VR 디바이스는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 잘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 이틀 많이 떨어진 XR 관련된 종목군들도 실적 반등을 내일 해주는지, 그리고 2월 2일 날에 일정이잖아요. 그건 불과 3일 남았는데요. 저는 일단은 배송이 되고 나서도 충분히 이슈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는 간단하게 봤고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자, 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약간 좀 답답한 흐름이라, 이런 종목군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전체로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바닥 딛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일단 확인되고, 포스코홀딩스도 시그널 발생한 이후에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 저항이죠. 여기서 좀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일단 단기 바닥은 좀 잡아놓은 형태고요. 에코프로 BM이 좀 문제예요. 에코프로 BM이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여기 갭이 있는 자리죠. 깨지면 안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상승의 폭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5일선에 며칠간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의미 있게 안착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흐름이 되면 좀 좋을 텐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휩쓸어 깨고 나서 더 강하게 잡아먹으면서 반등이 나면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빠졌죠.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내일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기존에는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좀 빠졌는데, 이런 종목군이 사실 21선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뭐 받아볼 수는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의 대장인 어보브 반도체, 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어보브 반도체를 좀 사가지고 어제 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에서 좀 팔았네요. 뭐 이 아래 구간에서 사서 한 2%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시간에 소폭 빠질 때 매도하고 좀 나왔었는데, 오늘도 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나중에 떨어지면 충분히 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테마의 1등주를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딥페이크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종목군들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4x4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낙폭이 컸죠. 이스트 소프트도 굉장히 어제 낙폭이 크면서 오늘도 마이너스 13%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장 막판에 이걸 끄집어 올리는 흐름인지라 저점 대비해서 20%를 올려버리는 엄청난 변동성까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깨질 때까지 깨진 게 아니다, 뭐 이런 흐름 속에 좀 올라오는데 뭐 올라가도 계속 저항받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지금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그냥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부 반도체까지 하고 뉴프렉스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여기서 하고, 오늘도 저는 첫 번째 관심 종목인 뉴프렉스 단기 과열에서 많이 밀리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봤는데요. 사실 뉴프렉스 좀 더 내려오면 해볼만 한데 그런 자리가 안 나와서 뭐 매매 좀 못했고, 이렇게 해서 상따했던 거 뭐 갭을 어마어마하게 줬으니까 뭐 수익은 잘 내고 나왔는데, 나머지 종목에 좀 저는 최근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가도 이때는 저는 매매를 좀 못했었고요. 이 구간 매매를 못했었고, 오늘 저점 구간 뭐 19,250원하고 좀 더 내려왔을 때 아침에 이런 구간이죠. 이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단 1차 잡고 이래 사서 잘 가다가 여기서 좀 더 갔으면 바로 팔고 밑에 잡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지수가 밀리면서 더 밀려서 뭐 거의 수익 없이 약수익 정도로 좀 팔았더니, 오후에 좀 강하게 가더만 시간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패턴형이고요. 여기서 갭이 떠도 올라가면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난번에 그 뉴프렉스를 매매했을 때랑 똑같은 관점으로 오늘 사실 나무가를 접근을 한 건데요. 그게 좀 아쉽네요. 뉴프렉스도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사서 그 다음날 이렇게 판 거죠. 여기 사서 시간에 팔고 뭐 한 12% 정도 그때도 이렇게 매도를 했었는데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4x4가 대장이었는데 어제 거의 준 하한가까지 좀 밀어버리더라고요. 어제 일단 뭐 낙주 성격으로 매매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장막판에 하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일부 팔아버리면서 좀 그랬었고, 스코넥이 최근에 변동폭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구간이 지금 3거래일째 나와버리는데요. 저도 뭐 이딴 종목이 다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목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변동성이 지금 심한데요. 어제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오늘 9%까지 올랐다가 9%에서 마이너스 13%니까
또 22%의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한 방에 5일, 10일, 20일, 그 다음에 300일선, 240일선까지 전부 다 깨는 흐름은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달가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구간들, 이런 하나의 이 휩서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밀려버리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서 좀 끌고 가버릴 생각이고요. 올라가면은 또 짧게 자르고 다시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매매하고 이때는 비중이 좀 세게 들어가서 뭐 수익 많이 실현을 했었고 어제 이제 좀 물려서 왔다가 반등할 때 물량 정리해 버리고 밑에 또 다시 또 물렸네요. 이거 또 물려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생각을 잘 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사실 뭐 내용적으로는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큼직큼직하게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맞춰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애플 비전 프로 나올 때 그리고 삼성전자 메타의 코멘트 등 이 주가는 저는 일정 부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엔캠하고 제가 에코앤 드림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에코앤 드림 며칠 계속 매매를 했다가 회원님들한테는 이런 구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이제 어제 깜빡하고 매매를 못했더니 오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뭐 실적 반등 흐름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 실적 반등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이런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센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강했던 종목군들은 눌리면서 잘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HLB가 엄청난 지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가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간다면은 HLB 생명과학이 돌파를 하고 뭐 이런 구간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종목을 그 밖에 이제 뭐 정부 이슈에 의해서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아 보이진 않고 또 미국에서 중국 제약바이오 또 규제한다라는 거에 CMO 종목군들만 올라가는데 이쪽도 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사이즈가 큰 제약바이오 중에 알테오젠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다시 쌍봉을 찍으러 갈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굉장히 늦다 보니까 뭐 영상은 오늘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